오늘은 짐 로저스가 말하는 일본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본은 우리나라랑 좀 가까운 나라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했을지 참 궁금하긴 한데요. 저는 이 일본의 미래라고 써있는 부분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했거든요. 한번 짐 로저스가 일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했는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2030년 돈의 세계 지도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짐 로저스입니다.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 손꼽히는 분입니다. 일본은 일단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멈추지 않는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추세.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에서는 근면한 국민의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그런 나라와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경제가 가파르게 성장을 했죠. 1970년대부터 한 80년대까지 일본은 세계 선진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였습니다. 거품이 붕괴되었던 1990년대에도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다시 강대국의 지위에 오를 수 있느냐 묻는다면은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인구 감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인구는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 계속 증가해서 1967년에 1억 명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2008년에 1억 2808만 명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속도로 간다면 2056년에는 9965만 명, 2070년에는 8700만 명까지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출생아 수도 7년 연속 감소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인구 감소 외에 또 다른 문제는 고령화입니다. 일본의 고령화율은 29.1%, 즉 3명 중 1명이 고령자라는 거죠. 이 고령화가 가져오는 문제점 여러 가지가 있죠. 당장은 소비가 줄어듭니다.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생산도 줄어들게 되겠죠. 경제 전반이 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일본은 부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려면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를 하려면 자본이 필요한데, 이런 부채의 급증은 이런 상황 속에 별로 좋은 요소는 아닌 거죠. 1965년에 처음으로 적자구체를 발행을 했는데 이제는 나라빚이 1000조엔에 달하고요. 국민 1인당 1000만엔의 빚이 있다고 합니다. 채무잔고는 GDP의 2.5배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요. 빚도 역시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짐 로저스는 얘기합니다.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빚이 늘어나는 나라가 발전한 사례는 없다. 그래서 일본의 쇠퇴는 어떻게 보면은 필연적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저출산 대책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아이를 키우는 사람에게 관대하지 않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여성에게 불이익이 많고 사회적인 제도나 인프라 같은 것들이 미흡한데, 일본 역시도 그렇게 임신과 출산에 관대한 국가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인프라나 지원책 등이 미비하다라는 겁니다. 남은 방법은 이민자 수용인데, 일본은 이민자가 증가하면 치안이 악화된다는 이유로 이민자의 본격적인 수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할 만한 요인들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일본에서 유망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럼 바로 관광인데요. 성장이 예상되는 몇 안 되는 분야라고 짐 로저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일본이 아직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개방적인 나라가 아니고, 그럼 일본의 관광을 갔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나 이런 의식뿐만 아니라 시설과 설비도 역시 미흡하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을 환대하는 태도가 조금은 일본인들에게 더 필요하고, 그래야만 일본의 관광 객수가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앞으로 이런 인구 감소, 고령화라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나마 좀 유망한 것은 이제 관광이 남았다.
이런 관광을 토대로 국가를 운영해 나가고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로저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의 증가, 저출산, 고령화, 이민자 수용 거부,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생산 가능 인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이 상황 속에서 일본의 타겟책은 뭐 이민자 수용을 더 하고 또 외국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이나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개선시켜서 관광 산업을 발전하는 것이 일본 경제에 이제 좀 좋아 보인다라고 짐 로저스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이야기들이 일본이 아니라 한국으로 바꿔도 크게 다른 점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남 얘기 같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긴 한데 일본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랑 굉장히 유사하고 저출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가 더 앞서가죠. 다행히 뭐 올해 좀 출산율이 반등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비한 수준이 하고요. 그래서 이 일본의 그 사례를 보면서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일본을 그대로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는 뭐 말이 많지만 그래도 굉장히 유사한 나라라는 측면에서 배울 건 배우고 또 더 좋게 만들고 좋게 만들어서 그래도 더 잘 사는 대한민국 한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에 대해서 봤고요. 저는 아직 일본을 가보진 않아서 뭐 일본에 대한 환상도 좀 있고 일본이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뭐 여러 가지 좀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또 특히 또 관광 쪽에서는 더 좋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열심히 좀 분발을 더 해서 일본을 앞서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인구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지금은 그래도 많이 그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들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뭐 실제로 반등까지 했는지 모르겠으나 정부에서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여러 가지 이제 출산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애만 낳아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많이 낳아서 국가도 더 인구도 많아지고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위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사회적인 그런 설계를 이제 잘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동안은 제 친구들만 보더라도 결혼하고 애를 안 낳아요. 왜냐면은 혼인신고도 안 했거든요.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결혼을 하면은 오히려 불리하다는 거예요. 뭐 내 집 마련이라든지 뭐 대출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결혼하면 더 안 좋은 조건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결혼하면 더 유리하게끔 만들어서 결혼을 장려하고 또 거기에 애를 낳으면은 더 여러 가지 뭐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거 더 많이 늘려서 더 많은 애를 낳을 수 장려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회적인 그 설계 구조 자체가 애 안 낳도록 만들고 결혼 안 하게 만드는 이런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서 지금의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똑똑하니까 빠르게 이런 문제점을 고쳐서 다시 출산율 올리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